새해를 맞아 애플이 새로운 맥 미니와 맥북 프로 시리즈를 내놨죠. 특히 맥북 프로는 더 강해졌습니다. 애플 실리콘칩 M2에서 더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M2 프로와 그리고 M2 맥스가 들어간 2023년형 모델 맥북 프로 14와 16.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녀석은 이번에 새로 나온 맥북 프로 16형 모델입니다. 96GB 통합 메모리 그리고 4TB SSD 옵션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M2 맥스 칩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지난번 M1 맥북 프로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모델을 기다리셨다. 그런 분들에게는 아마 이 신모델이 제격이실 겁니다. 그런데 가격이 이게 보통이 아니죠. M2 프로, 맥북 프로 14형이 200만원대 중반부터 시작을 하는데 나한테 맞는 게 과연 이게 M2 프로인지 아니면 M2 맥스인지 이게 잘 맞는 게 뭔지 이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도 굉장히 힘든 이 맥북 프로의 특성상 한 번에 제대로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15개월 만에 업그레이드에 돌아온 애플 맥북 프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새롭게 등장한 애플의 맥북 프로 신형은 이전에 애플 실리콘 칩 M1 시리즈가 탑재된 14형과 그리고 16형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입니다. 일단 외형은 보시는 것처럼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요 아래 요 모델은 인텔 맥북 프로 16형 모델인데 이때만 해도 이 16형 대화면이 나왔을 때 와 이런 게 나오나? 그런 순간이 있었죠. 스피커 사운드가 그때 당시 정말 예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이 친구에서 더 업그레이드돼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둥글둥글한 예전에 맥북이었다면 각진 약간 통조림의 약간 옛날에 그 맥북 형태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옛날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구형 이 맥북인데 이거 보시면 뭐 좀 손때가 나서 이게 좀 보여주기가 좀 약간 민망은 한데 지금 보시면 이게 트랙패드도 지금 다 박살이 나 있죠. 네. 근데 이런 약간 이 옛날의 맥북의 2010년형 이 미드 맥북 프로인데 요 모양의 디자인과 거의 닮아진 게 바로 요번에 이 맥북 프로의 외관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새롭게 나오자마자 구매한 요 14형 맥북 프로가 바로 이 모델인데요. 충전 방식도 예전처럼 USB-C에서 자석을 활용한 맥세이프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포트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우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로고도 굉장히 커졌죠. 사실 이번 맥북 프로 14형과 그 16형은 외관이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컬러도 추가된 게 없고요. 그저 달라진 거라면 바로 애플 실리콘 칩이 M2 프로와 그리고 맥스로 바뀐 겁니다. 배터리는 이전보다 각각 1시간씩 조금 더 늘었다고 해요. 실제로 배터리는 맥북 프로 16형 신형을 사용을 하면서 제가 와 이렇게 오래 가도 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같이 뭐 문서와 그리고 웹서핑만 하면 뭐 하루를 넘어서 거의 한 다음 날까지도 사용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제 M1 이 프로가 탑재된 이 맥북 프로 14형으로 화면 밝기와 볼륨을 100%로 하고 그리고 사파리에서 뭐 유튜브 영상을 뭐 틀어놓고 테스트를 한번 해봤을 때 약 4시간 40분 정도 갔었는데 이번 이 맥북 프로 16형은 약 10시간 8분 그러니까 10시간 정도 연속으로 계속 영상을 재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16인치 대화면에 최대 화면 밝기와 볼륨까지 생각을 하면 거의 뭐 업무 시간 내내 충전기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뭐 화면 밝기는 60에서 70, 많으면 80% 밝기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충전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 배터리 성능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전작과 달라진 점 바로 여기 있는 이 HDMI 포트입니다. HDMI 포트도 8K에서 최대 60Hz 주사율을 가진 화면으로 출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4K 248Hz 주사율을 가진 모니터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HDMI 포트에 8K 60Hz 아니면 4K 240Hz 초고 해상도의 화면을 출력을 하면 다른 썬더볼트로 화면 출력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M2 맥스 모델 기준으로 HDMI 포트와 그리고 3개의 썬더볼트 4 포트를 사용하시면 최대 4대의 모니터를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능의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 6E를 지원하는 점 그리고 웹캠이 이전보다 더 좋은 이미지 신호 처리 그러니까 ISP 덕분에 어두운 곳에서 노이즈가 조금 더 적어진 게 바로 이번 신형의 특징입니다. 이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관이나 화면 최대 밝기, 뭐 스피커 성능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전과 비슷하다고 해요. 자 이제 전과 달라진 부분을 확인을 했으니 이제 M2 프로와 M2 맥스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느냐의 문제이겠습니다. 화면 사이즈나 아니면 노트북 크기는 본인의 입맛에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요 가장 저렴한 이 M2 프로를 기준으로 14형이 279만원 그리고 요 16형이 349만원입니다.
한 7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죠. 특히 24형 모델의 경우 가장 저렴한 M2 프로와 그리고 맥스 차이가 150만 원 차이입니다. 이 가격이면 뭐 거의 한 139만 원짜리 M1 맥북 에어를 사고도 치킨 3마리를 더 시킬 수 있어요. 우선 이 옆에 있는 바로 이 녀석, 이 친구는 애플 실리콘 칩 M2 Max가 탑재된 모델입니다. M1 Max 대비 뭐 CPU와 그리고 GPU는 30%가 더 좋아졌고요. 그리고 뉴럴 엔진 성능도 더 나아졌습니다. 지금 이 모델은 96GB 통합 메모리가 탑재된 모델인데 12코어 CPU와 그리고 38코어 GPU가 탑재된 모델이긴 하죠.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 노트북 뭐 리뷰를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이 통합 메모리가 96GB가 들어간 노트북은 솔직히 처음 봤습니다. 성능을 가늠하는 긱벤치 6로 테스트를 해보면 싱글이 2818포인트 그리고 멀티는 14562포인트로 나타났고요. 시네벤치 R23의 경우는 싱글이 1659 그리고 멀티는 14,684포인트가 나왔습니다. 뭐 솔직히 직접적인 비교가 될 건 아니지만 지금 아까 같이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쓰고 있는 이 맥북 프로 14형 그러니까 M1 프로보다 싱글이 평균 10% 그리고 멀티는 22에서 24% 이상 점수 차이가 났어요. 그 정도로 성능 차이가 꽤 났습니다. 게임도 벤치마크 기능이 있는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와 그리고 토탈워 3킹덤즈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제 맥북 프로 14형은 M1 프로인 걸 감안하면 툼레이더가 평균 한 프레임이 한 21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M2 Max 요 녀석이 탑재된 이 맥북 프로 16형은 평균 39프레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토탈워의 경우는 뭐 배틀 모드 벤치마크에서 16.5프레임 대비 약 24프레임이 더 높은 바로 요 녀석이 41.1프레임으로 나타났고요. 솔직히 이 맥북 프로로 뭐 게임을 하려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뭐 큰 감동도 솔직히 별로 없고요. 대신 이 맥북의 가장 큰 감동은 바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뭐 가령 영상 편집이나 아니면 3D 그래픽 작업용 앱을 사용하면 이 체감을 조금이나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시네코리아 PD님들 도움을 받아서 제가 4K 60프레임으로 뭐 촬영한 리뷰 영상을 한번 이 맥북 프로 안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사실 뭐 이런 영상은 저희는 뭐 프록시로 이렇게 돌려놓고 작업을 해도 이 4K 60프레임 정도 되면 이 작업하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PC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사실입니다. 또 작업 후에 이렇게 렌더링도 뭐 몇 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굉장히 오래 걸리죠. 저희가 이 맥북 프로 신형으로 4K 60프레임의 뭐 10분짜리 영상을 H.264 코덱으로 내보내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타임라인을 깔끔하게 해서 동영상이랑 BGM 그리고 자막 몇 개로 해서 뭐 렌더링을 뭐 했을 때는 한 7분대면 렌더링이 완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뭐 타임라인이 막 거진 한 15개 정도가 쌓여가지고 이 겹겹이 되어 있는 무거운 타임라인을 렌더링을 돌려보면 뭐 한 30분대 렌더링 시간을 보여줬습니다. 4K 24프레임의 H.264 코덱 영상을 한번 렌더링을 했을 때는 15분 정도면 이게 렌더링이 완료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타임라인이 쌓여있고 뭐 소스류도 많으면 많을수록 렌더링 시간은 계속 더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 M2 Max 맥북 프로 신형은 이런 작업도 프록시 없이 작업이 수월할 정도로 쾌적한 환경을 보여주는 게 꽤 놀라운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파이널 컷 프로 이 녀석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애플의 파이널 컷 프로에서는 4K 60프레임에 그리고 애플 프로레스 코덱으로 촬영된 이 고해상도의 영상을 편집을 하고 그리고 애플 프로레스 HQ로 내보낼 때에도 10분짜리 영상 기준으로 거의 한 4K 60프레임이 한 1분 40초대 그리고 4K 24프레임은 40초대면 거의 완료가 될 정도로 렌더링 속도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실리콘 칩 M2로 오면서 이 애플의 뭐 노트북이든 아니면 뭐 아이패드든 애플의 프로레스 가속기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특히 16형 모델의 경우에는 가속기가 한 개가 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렌더링을 할 때 다른 모델보다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걸 체감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컷이 완료된 영상들은 이제 컬러 그레이딩, 그러니까 색 보정 이런 후반 작업에 다빈치 리조브와 같은 영상 편집 솔루션 앱을 이용을 하시면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정을 하신 걸 애플 프로레스로 내보내는 것도 이전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작업도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죠. M2 Max가 들어간 맥북 프로는 8K 영상 편집도 타임라인에 올려놓고 작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8K 60프레임 영상 10개를 동시에 타임라인에 올려놓고 편집을 해도 그리고 프리뷰 해상도를 전체로 해도 전혀 끊김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뜨거워진다거나 그리고 여기 이 녀석이 뭐 팬 소음이 난다거나 그런 느낌을 거의 받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녀석의 특징이에요. 아이돌 가수들이 뭐 나오는 뭐 음악 방송이나 뭐 경연대회 있잖아요. 뭐 쇼미더머니 뭐 이런 방송을 한번 보면은 가수 등 뒤로
뒤로 이렇게 멋진 영상들이 나오는 그런 백그라운드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뒷배경을 아름답게 채워주는 영상들을 작업하는 데는 보통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라는 앱을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영상 편집을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바로 이 애프터 이펙트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M2 Max가 탑재된 이 맥북 프로 16형은 저희가 8K의 60프레임의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도 뭐 거의 수정 작업을 할 때 검은색 화면이 뜨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4K의 60프레임에 뭐 이렇게 만들어 본 영상들도 보면은 바로 렌더링이 뭐 위에 초록색이 빠르 나오는 것처럼 함께 영상 재생이 될 정도로 아주 빠르게 그리고 부드럽게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무거운 작업을 하면서도 놀라운 게 바로 작업 중에 요 펜 소리가 나야 되는데 거의 안 납니다. 굉장히 조용해요. 발열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앞서 렌더링 작업도 파이널 컷의 경우는 펜소음이나 발열이 거의 없을 정도로 쾌적하게 돌아가는 게 이 녀석의 특징입니다. 미디어 작업에 특화된 엔진들이 제 역할을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뉴럴 엔진도 최대 16코어까지 구성이 가능한 이 M2 Max의 경우는 새롭게 추가된 어도비 포토샵의 오브젝트 셀렉션 툴도 빠르고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뭐 아이폰을 한번 사용해 보신 사용자라면 최근에 뭐 이렇게 사진 배경을 지우고 객체만 쏙 하고 뽑아내는 기능을 한번 유용하게 쓸 수 있으실 텐데요. 이번에 포토샵에서 이 오브젝트 셀렉션, 그러니까 매직 원툴을 사용하시게 되면 편리하게 객체를 쏙 하고 뽑아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밖에 고해상도의 사진들, 로우 파일 이렇게 불리는 이미지들도 쾌적하게 편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음악 하시는 분들, 뭐 가령 큐베이스 앱도 아니면 뭐 VFX 쪽에서 주로 사용하는 후딘이라는 앱도 굉장히 잘 돌아가기 때문에 앞으로 맥에 대한 활용도도 굉장히 높아질 예정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만나본 맥북 프로 16형, 그러니까 M2 Max가 이 안에 들어간 이 모델은 지금 이 구성으로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바로 727만 원에 구매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노트북에 700만 원을 태워? 엄마한테 바로 이게 싸다고 올라가는 소리가 나는데, 일단 제가 애플에게 제공을 받은 이 모델 외에도 M2 프로가 탑재된 맥북 프로 모델도 한번 제가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M2 프로가 탑재된 이 맥북 프로 14형 모델도 제가 한번 사용을 잠깐 해봤는데 충분히 좋았습니다. 지금 제가 앞서서 설명한 것들, 그러니까 뭐 4K 60프레임의 영상들을 프록시 없이 실시간으로 편집을 한다든가, 아니면 간단한 뭐 3D 모델링 작업이라든가 고용량의 로우 파일의 원본 사진 파일도 편집을 하는데 충분히 작업이 가능합니다. M2 프로에서도 충분히 체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하게, 그러니까 끊김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이 가능한 게 바로 이번 M2 프로와 M2 Max의 특징입니다. 사실 M2 프로 제품을 같이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 제일 좋았었을 텐데 이번에 보여주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뭐 어떡해, 돈이 없는데 빼야 되겠지. M2 프로에서도 충분히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하게, 그러니까 끊김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높은 사양의 작업을 요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뭐 후디니, 뭐 이런 후반 작업 쪽에 고성능을 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요 M2 Max가 더 나은 선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이 정도의 성능이 바로 요 배터리가 달린 요 노트북에서 구현이 된다는 게 바로 큰 핵심이죠. 뭐 업계에 뭐 계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영화 스튜디오에서 뭐 주로 이용하는 뭐 렌더팜 같은 장비들이 이제는 필요 없는 겁니다. 요 2kg이 조금 넘는 이 노트북에서 실시간으로 편집이 가능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M2 프로만으로도 사진 편집이라던가 아니면 영상 편집, 그리고 음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뭐 세밀하게 더 수준 높은 작업들을 이 장비로 좀 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M2 Max가 더 좋은 선택이 되실 겁니다. 맥북 프로 16형 기준으로 뭐 M2 프로가 349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M2 Max 모델은 484만 원, 거진 한 135만 원 차이가 납니다. 12개월 할부를 해도 한 달에 29만 원을 내느냐, 이 40만 원을 내느냐의 차이죠. 거의 한 11만 원 차이. 이번 M2 Max 맥북 프로 16을 만나면서 제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뭐 전문가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기 위해서 좀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편집 속도가 빨라지면 이게 내가 내일이 더 늘어난다면서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뭐 약간 우스갯소리겠지만 뭐 그런 분들도 있었고, 뭐 담타? 이런 시간도 좀 줄어든다, 그지 같다 약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굉장히 빨라진 속도는 인정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좋은 성능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업계에서는 이 맥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발목을 잡는 게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뭐 여전히 뭐 업계가 윈도우 PC를 좀 많이 선호하는 게 있기
있기 때문이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비용 문제도 있을 거고요. 비용 문제가 사실 제일 크겠죠. 그리고 후디니 말고도 마야라든지 뭐 3D Max 이런 툴은 전부 윈도우를 기반으로 쓰고 있는 게 지금 요즘 현재 VFX 시장의 현실입니다. 시스템적인 안정성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맥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이런 마야, 뭐 3D Max는 여전히 윈도우가 뭐 대세인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후디니도 윈도우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윈도우를 쓰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영상 편집 업계에서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넷플릭스가 업계 표준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4K 뭐 24프레임, 뭐 간혹 60프레임도 제작을 하긴 하지만 요새는 4K 24프레임에 뭐 최근에 방송 규격이라고 한다죠. TV도 아직 뭐 HD, 뭐 조금 더 높은 FHD가 좀 많이 쓰이긴 하지만 이제 UHD급 영상이 조금 많이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발열도 거의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2kg이 조금 넘는 이 노트북이 4K 영상 편집을 실시간으로 할 뿐만 아니라 프록시 없이 8K 영상도 편집을 하는데 이제 아파하거나 뭐 절규하는 기색이 없다는 게 이 M2 Max를 가지고 있는 맥북 프로 16의 특징이죠. 방송국이나 플랫폼 운영사들이 점차 4K를 넘어서 이제 8K의 고해상도 영상들을 요구를 한다면 당연히 이 M2 Max의 활용도도 높아지겠죠. 8K TV도 점차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 마당에 조금씩 이런 부분들도 충족이 되면 아마 이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게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당연히 이런 대부분의 전문가들, 특히 이 소수의 전문가들이 아닌 이상은 미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수백만 원을 이렇게 들여서 투자를 할 사람들이 뭐 많을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M2 Max 맥북 프로 정말 대단합니다. 가격도 굉장하고요. 그리고 M2 아이패드 프로를 만났을 때 그때의 충격과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8K 영상 제작이나 아니면 편집을 미리 좀 이렇게 해보고 싶다. 특이한 3D 작업에 특화된 분들이라면 M2 Max를 그 아랫단의 4K 60프레임 수준의 영상들을 주로 편집을 한다. 사실 뭐 이것도 굉장히 대단하긴 한데 이런 영상이나 사진 작업 그리고 음악 작업을 주로 좀 퀄리티 높게 하고 싶다 한다면 M2 프로를 권장드립니다. 데스크톱 PC를 씹어 먹을 만한 차갑고 냉정한 노트북 M2 Max 맥북 프로 16이었습니다. 저는 신약코리아 윤현종 기자였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